네, 안녕하십니까. 4천만의 경제 읽기 진행을 맡은 표인봉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직까지도 이 경제란 말에 몸서리를 치시는 분들, 그리고 굉장히 긴장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는데, 경제, 제 생각에 뭐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에 관한 겁니다. 보험. 네. 오늘 오신 분들 딱 뵈니까 보험 많이 들게 생기셨네요. 예. 보험들 다 들고 계신가요? 네. 목소리 힘줘서 네 하셨는데 어떤 보험들 들고 계세요? 예? 예? 생명보험, 또 암보험. 젊으신 분들이 벌써부터 예. 그리고 또 산재보험까지. 예, 이렇게 뭐 몇 가지 짚어보다 보면 글쎄요, 거의 바닥이 난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이 뭐 종류별로는 잘 모르겠지만 무려 8개를 들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제가 들고 싶어서 든 게 아니라 동창들 때문에 조금 들었고요. 사실은 또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권유해서 좋다고 그래서 많이 들었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권유한 제 아내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고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닐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서울 제기동에 위치한 재래시장. 경제 어렵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왔다 갔다 사람들의 활력이 넘치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보장받아라. 누구나 위급할 때를 대비해 한두 개쯤은 들어놓는 보험이 있을 텐데요. 보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연금보험이요. 종신보험이요. 자동차 보험이요. 아무리 봐도 또 봐도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 종류도 많고 보장 내용도 천차만별. 알면 알수록 알쏭달쏭한 보험. 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이 보험이란 게 말이죠. 들여다보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덮어놓고 들면 좋아, 들면 좋겠지 하고 드는 게 보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눈 감고 무조건 드는 그런 미련한 짓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려주실 우리 경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백전선 선생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요즘 참 별별 보험들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기초적인 보험도 있고, 그렇죠. 또 무슨 보험으로 재테크를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험은 죽어도 안 하겠다. 내가 죽으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건데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보험이란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보험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이다. 어떻게 듣기엔 약간 심오하게 들리는데, 예. 그걸 강의를 통해서 저희가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자, 그럼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전에 보험은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3년짜리 적금 넣고 뭐 5년짜리 펀드 넣고 뭐 7년짜리 장주택 마련 펀드 같은 거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한다고 각각 기간에 따라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죠. 금융상품을 가입했다가 갑작스럽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소득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 불입하고 있는 적금을 어떻게 될까요? 깨야 되겠죠. 예, 깨야죠. 깨서 그걸 갖고 그 돈을 급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계획했던 내 집 마련, 그다음에 그 우리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험이라는 거죠. 그냥 그 사망보험 넣어서 재테크를 하겠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걸 첫 번째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단순하게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해서 아까 표인봉 씨 말씀하신 대로 8건.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보험 건수가 6건에서 7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친구가 와서 한 건 들어달라고 그래서 홈쇼핑 보니까 저거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다음에 뭐
모 회사에서 띠링띠링 하니까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한 거죠. 근데 보험은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보장을 충분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보험의 기본부터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보험의 기본이라고 하는 걸 좀 보니까 각각 개인이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하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보험회사에 주면 보험회사의 공동재산을 가진 보험회사가 사고가 터진 사람한테 보험금을 일정액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보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보험의 역사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의 역사를 좀 들어가 보니까 보험이 최초 언제 있었냐면 916년 AD 로디안 해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는데요. 로디안 해상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로디안 해법에 기록된 공동해손이라고 하는 것. 공동해손이라는 것은 해법과 해상보험의 기초가 된 건데요. 공동해손을 통해서 보험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인들이 그때는 모든 이동수단이 배였을 테니까 배를 통해서 이용하다가 배가 선박이 뒤집히거나 또는 그 해적선한테 당하면 그걸 보상해 줄 게 필요하겠죠. 그것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그 공동해손보험이었어요. 최초에.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어떤 경우 수화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 주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조금 더 근대적으로 확실하게 보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1688년경에 에드워드 로이드라는 사람이 로이드 카페를 운영했는데요. 여기에 모인 은행가들과 런던의 상인들이 만나서 만든 그런 보험이 로이드 해상보험이라는 겁니다. 로이드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보셨나요? 오늘 들어봤습니다. 로이드 보험은 손해보험회사 중에서 굉장히 큰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바로 1688년 에드워드 로이드 카페에서 만들어진 보험이라는 거죠. 그게 1769년에 보험사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무엇일까요? 아마 학교 다닐 때 배웠음직한데요. 신라시대 창, 고려시대 보, 조선시대 개. 예. 창, 보, 개. 이게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돈을 모아놨던 것을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게 보험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아니라 소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었다는 겁니다. 소요? 그러니까 소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걸 보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논농사를 지었으니까 소가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래서 소를 보험으로 최초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보험이 있어요. 어떤 보험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했죠. 교육보험입니다. 교육보험은 우리나라가 최초입니다. 근데 이 교육보험이 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졌을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그 교육열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가장 큰 보험금이 나간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보험 사건이 어떤 걸까? 이렇게 팔 벌리고 서 있던 1912년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첫 출항을 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그만 배가 침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타이타닉 사고의 어마어마한 보험 지급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터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 많고 많은 사고의 종류에 따라 보험 금액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데요. 천차만별 보험료, 그것이 궁금하다. 타이타닉 그 사고로 인해서 나간 보험금이 1,430억 원입니다. 당시에 그 금액으로 엄청난 금액이죠. 1,430억을 어느 회사가 했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이드 보험사가 한 사건으로 1,430억을 보상했다라고 하면 로이드 보험사 망할 뻔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9.11 사태가 터졌던 쌍둥이 빌딩. 이 쌍둥이 빌딩은 지급한 보험금이 얼마냐면 39조입니다. 그럼 한 개 보험사가 39조를 보장해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장해 주고 확 망해버리면 되겠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큰 물건에 대해서는 여러 개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공동 인수하는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보험사, 재보험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재보험사는 바로 다른 회사가 인수한 걸 다시 또 들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재미있는 보험이 또 있겠죠. 재미있는 보험. 그 독일 월드컵에서 조추첨을 했던 사회자 중에 여자분이 있어요. 하이디 클롬이라고 하는 여자 모델인데 이 사람이 가입한 보험이 다리 보험이거든요. 다리. 이 사람이 만약에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 보험금을 얼마 주겠다고 했냐면 무려 22억 원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다리에 이상이 생기면. 그럼 22억 원을 주는데 왜 22억 원일까?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20억이면 20억이지 22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양쪽 다리 이 비밀이 있어요. 한쪽 다리는 상처가 있고요. 네. 한쪽 다리는 상처가 없는 매끈한 다리랍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12억을 보장해주고 한쪽은 10억만 보장해줘. 그러니까 다리에 약간 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22억이 보장되는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이것처럼 재미있는 게 보험사가 계산하는 직업에 관련된 정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춤추는 댄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몇 세까지 정년으로 볼까요? 춤을 몇 살까지 출까요? 80세까지 춘다고요? 뭐 관광버스 춤을 출 수는 있겠지만 댄서의 경우는 30세까지. 그러면 댄스 가수는 35세. 35세까지. 그다음 프로야구 선수나 에어로빅 강사는 40세. 그다음에 웨이터나 잠수부 50세. 의사, 한의사 65세. 70세 승려나 변호사. 그러면 방송인, 일반 방송인, 직장인 이런 사람은 몇 살까지를 정년으로 잡을까요? 60세까지. 예, 60세. 그래서 그때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해요. 만약에 표현봉 씨가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표현봉 씨의 소득을 갖고 언제까지 사는 것으로 계산해서 그 돈을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세까지 직업을 영위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연령 60세 마이너스 지금 연령 곱하기 현재 최근 직전 3개월 평균 소득 이걸 곱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 예로 들어서 한번 볼까요? 연예인과 보험을 좀 보면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가수 강원래 씨가 있죠. 예. 댄스 가수 그 정년이 몇 세라고 그랬어요? 35세까지죠. 오토바이 사고가 났잖아요. 예. 오토바이 사고가 난 그때 연령, 그 다음에 그때까지 소득, 평균 3개월 연소득을 계산해 보니까 이 보험금, 이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해 보니까 21억 원이라는 걸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그걸 인정 못 해주겠다 한참 법정 싸움을 하다가 법정까지도 안 가고 그냥 강원래 씨가 이기는 걸로 해서 21억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연예인들이 그런 보험을 참 많이 가입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수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그 직업이 상실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가수 중에서 목소리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가수 바다입니다. 바다가 목소리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목소리 보험에서는 목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치료비를 보장하는 건 물론이고 만약에 가수 활동을 못하게 되면 최고 20억까지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봉 씨도 한번 이런 보험을 한번 찾아보시죠. 말을 잘 못하게 될 경우 보상해주는 특이한 보험들이 있어요. 특종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특이한 보험이 날씨보험이 있습니다. 날씨보험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러니까 12월 24일 날 테헤란로에 10cm 이상의 눈이 쌓이면 PDP TV를 한 대 값으로 2대를 주겠다. 근데 테헤란로의 특정한 곳에 눈이 10cm 이상 쌓이기가 쉽나요? 어렵죠. 거의 몇십 년이 지나도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눈이 15cm가 쌓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전자회사는 그걸 다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보장해주면 그만큼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겠죠. 이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에 들어놓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 우리가 보장해주는 것을 니네가 책임져 주라. 이런 게 바로 날씨보험이라는 거죠. 날씨보험을 일반인이 그냥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행 갔는데 여행지에 눈이 10cm 이상 쌓이면
그 여행을 다 망쳐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 여행 경비의 50%를 책임져주는 그런 보험이 여행보험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특이한 보험이 하나 있어요. 일본에 가면 긴급 귀국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에 나갔는데 긴급하게 귀국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네. 긴급하게 귀국해야 될 경우 그럴 경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이것저것 정리하려면 수습하려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긴급 귀국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일체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싸게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은 가입할 때 누군가를 거쳐서 가입해야 돼요. 그렇죠? 예. 보험회사가 있고 나 있고 중간에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보험 설계사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보험 설계사를 끼고 하는 경우하고 보험 설계사 없이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겠죠. 보험 설계사를 중간에 넣는 방법이 있을 거고 빼는 방법이 있다. 그럼 빼고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인터넷이나 다이렉트로 보험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만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설계사를 끼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그게 적정한 가격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터넷 견적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내 이름을 쳐서 구체적으로 무슨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고 나는 어떤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들을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 금액이 딱 나와요. 그럼 그 금액과 보험 설계사에게 부탁을 해서 내 거를 이렇게 한번 뽑아달라고 해서 비교해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살펴보는 방법이 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짜리 적금, 5년짜리 투자, 7년짜리 주택 마련 자금, 그다음에 어린이 우리 아이 학자금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재무 설계를 하겠죠. 그럼 이걸 설계하고 나면 이걸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보험은 어떤 걸 것일까라고 물어보려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 그래서 재무 설계사에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입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험 상품은 제가 쭉 말씀드린 건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는데 꼭 비용만 보험에 있느냐? 보험에는 아까 우리 표명 씨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것은 비용은 내가 저축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면 그것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저축성 보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적금을 7년짜리, 10년짜리 적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적금 넣고 또 보험 넣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보험을 약간의 특약만 여기다 붙여서 적금을 7년짜리 가입하거나 10년짜리 가입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연금이나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펀드로 넣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냥 보험으로 넣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가입하는 노후 대비용 연금보험이라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끄는 게 투자형 보험이라는 상품이에요. 투자형 보험이라는 상품은 변액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변액보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변액보험. 예, 많이 들어봤는데 뜻을 잘 모르겠어요. 요즘 적립식 펀드하고 유행하는 두 가지가 적립식 펀드하고 변액보험인데요. 변액보험은 정액보험하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액보험은 보험금이나 연금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정액보험. 그다음에 변액보험은 보험금이나 연금이 정해지지 않고 투자 수익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변액보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변액보험이라는 상품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변액보험 중에서도 사망보장을 더 크게 보장을 해주겠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 물가 수준은 올라가는데 보험금 처음에 정해놓은 그 보험금 사망해도 이것밖에 안 준다. 그럼 1억은 지금은 괜찮은데 10년에 10억은 1억은 별 볼 일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변액종신이라는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 연금을 받을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그런 보험을 변액연금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변액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변액유니버셜은 중간에 필요한 투자 자금도 확보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게 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변액유니버셜 보험인데요. 변액유니버셜 보험은 내가 낸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만큼 나한테 추가로
투자 수익으로 더 보태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변액 유니버셜은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수시로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은행의 예금처럼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적립식 투자처럼 정시펀드처럼 계속해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내는 효과도 있고, 세 번째 보험처럼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기능이 낮으면 그만큼 투자 수익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을 테니까 금액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나한테 받는 돈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삼색 과일을 가진 것이 바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은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약 60%가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하고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액 유니버셜을 가입할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업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1,000원의 보험료를 내면 그중에 약 100원은 사업비로 빠져나갑니다. 보험회사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돈으로 10년 동안 사업비가 빠져나가요. 그러면 900원만 투자되기 때문에 원금 전체가 투자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짧게 가입하면 손해를 보겠죠. 네. 대신에 10년간 꾸준히 놔두면 이게 다 해결이 되고 나서 투자 수익이 붙기 때문에 투자 수익도 많고 내가 받는 연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것을 가입할 때는 최소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은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이라고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험 관리를 위한 비용, 바로 이 비용은 내 월 소득의 4 내지 7%만 넣으면 되지, 더 이상 넣는 것은 굉장히 내 가계에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위한 너무 많은 보험 컬렉션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적정한 비율을 정해서 내게 필요한 보험만 선택하셔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강연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제 보험 약관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멋진 명강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강의 내용 중에 들어보니까 20억 원이 보장된다는 가수 바다 씨의 목소리 보험, 그리고 하이디 클룸의 22억 원 다리 보험. 야, 정말 부럽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입보험을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조금 튀어나왔으니까 많이 붙여주실래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오늘 기초적인 보험에서부터 투자가 가능한 보험까지 많이 알려주셨는데, 이 설계사들이 그렇게 내놓는 보험을 그냥 덥석덥석 계약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를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천만의 경제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